자, 2차 부등식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차 부등식이 뭔지 먼저 알아봅시다. 자,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은 한쪽으로 이항했을 때 2차식는 0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얘네 2차 방정식이었던 것처럼 2차 부등식은 한쪽으로 이항했을 때 2차식 그리고 부등호 0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것들이 2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개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다 한쪽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좌변이 2차식이기 때문에 얘네 2차 부등식이 맞는 거죠. 안 되는 것도 하나 볼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하시면 양쪽에 똑같이 5x제곱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항을 하면 5x제곱이 지워질 것이고 남는 게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즉 1차식이 0보다 작다라서 얘는 1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이 아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을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서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면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fx 2차 함수가 x-2, x-4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쉽냐면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그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두 개가 있어요. 2랑 4. 즉 0이 되게 한다는 것은 x축과 만나게 해주는 만나는 점이 이제 두 개 존재한다는 거고 그 점의 좌표가 2랑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축과 교점 x절편이라고 할게요. x절편이 2랑 4가 되도록, 그리고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 x-2, x-4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앞으로 2차 부등식에서는 이 0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축이라고 해석하세요. x축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고 이 y 자리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은 0은 x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더 작은 거니까 2차 함수 기준으로는 더 작으면은 더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범위를 색칠해 주시면 돼요. 여기 범위를 색칠해 주시면 돼요. 이 범위가 이 2차 부등식의 답이에요. 즉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x의 범위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 x의 범위는 2부터 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0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보고 2차 함수가 더 작으면 아래, 크면 위 라고 해석해서 그래프 그려서, 뭐 미러블록 같은 경우에는 미러블록으로 그려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도 볼까요?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요 범위 그리고 요 범위, 날개 범위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는 a보다 x가 작을 때 또는 x가 b보다 클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gx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도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색칠해 주시고 그 범위에 맞도록 x의 범위로 써주시면 됩니다. 위로 블록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형의 범위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젠 실제적으로 숫자가 있는 2차 부등식도 풀어봅시다. 방금 했던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즉 여기 날개 범위이죠. 여기 범위 색칠 먼저 하시고 그 범위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자,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것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풀로 전개하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그냥 1, 4라고 해서 대충 그리지 마시고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까지 생각해서,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을 그려주고 x축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을 1, 4라고 쓴 다음에 이 x축보다 위에 있도록 색칠해주고 나서 범위를 찾아서 써주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푸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주세요. 자꾸 그래프를 안 그리다 버릇하면은 나중에 2차 함수를 까먹을 거기 때문에 2차 함수 부등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번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다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리고,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리고, 아래도 다 똑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모양의 해가 나오는 문제들인데, 자, 하나씩 조금 보자면 좀 특이한 친구만 몇 개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고, 위쪽에 있다는 것은 요 범위 2일 때는 제외해야 됩니다. 여기는 x축의 위쪽에 있지 않고 x축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요 범위.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해가 모든 실수인데 딱 하나 제외해야 돼요.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2일 때는 x축이랑 다 있습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다 있어도 된다. 등호는 이제 다 있다, 겹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지울게요. 위쪽에 있는 범위는 여기고, 2일 때는 다 있는데 다 있을 때도 허용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그냥 모든 실수입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고, 아래 x축 아래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어요. 만족하는 그래프가 아예 없고, 만족하는 그래프가 아예 없다는 것은 만족하는 x도 없고 해가 없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다 있어도 된다 라는 뜻인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 있는 범위만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다 있는 범위, 즉 2일 때 다 있으니까 얘는 해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판단해서 그때그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이런 친구들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조금 요상하게 생겼지만 이 친구가 꼭지점이 1,1이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1,1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x축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그림 보고 판단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완전제곱식 같은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푸는 문제들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근데 굳이 풀기 싫으시면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그 판별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은 그 뒷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조금 문제가 많으니까 몇 개는 조금 풀어드릴까요? 자, 뭐 예를 들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친구 40번 요거.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완전제곱식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2,2는
니까 x축 위쪽에 아래로 볼록인 2,2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고 x축 아래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아래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항상 위쪽에 존재하죠. 이 아래 범위를 만족하는 혹은 다 있는 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가 답이에요. 매번 그리는 게 조금 귀찮기 때문에 조금 판별식 이용하시면은 나중에 이런 거는 조금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 얘는 거꾸로 해가 나와 있을 때 2차 부등식을 쓰는 걸 해볼 건데, 자,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x의 개수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x축 아래 있으면 이렇게 박스형의 안쪽 범위가 나올 거고요. x축 위쪽이면은 이렇게 날개형 바깥쪽 범위가 나올 거예요. 해는 뭐 알파 베타라고 간단하게 써둡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박스형이니까 게다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시고 x축 아래쪽에 범위가 박스형일 거고 만나는 교점은 마이너스 3과 1이기 때문에 이제 2차식 인수분해 꼴로 써주시고 x축 아래 이런 식으로 써주면 2차 부등식 작성하실 수 있어요. 날개형도 하나 해볼까요? 자, 얘도 똑같이 아래로 볼록 만나는 교점 2랑 4고 이 날개형 바깥쪽 범위가 나오시려면 이렇게 색칠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x축 위쪽이니까 얘는 2차식 써주시고 인수분해 꼴로 x축 위쪽에 있다. 근데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써야겠네요. 여기 색칠 포함입니다. 아까는 안 포함, 비포함이라서 얘는 등호가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가지고 식을 쓰고 나서 이 자식을 전개만 해주시면 a, b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전개하는 과정을 하나 추가해준 친구예요.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혹은 음수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볼록으로 그리시고 x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3분의 1 박스형이니까 위쪽 범위여야지 박스형이 나올 거고, 즉 인수분해 꼴로 쓴 다음에 박스형이니까 x축보다 위쪽이어야 한다. 근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서 위쪽이어도 박스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도 잊지 말고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차의 개수. 자, 얘도 볼까요? 그래서 이런 미지수가 최고차의 개수에 있을 때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둘 다 그린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x축보다 위쪽 범위를 표시했을 때 날개형의 모양의 범위가 나와야 되려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날개형이 나오고 위로 볼록일 때는 위쪽 범위 색칠하시면 이렇게 박스형의 모양이 나와요. 즉 날개형이 나온다는 말은 요놈은 아니라는 거고, 요놈이 아니라는 것은 a가 0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a가 0보다 크니까 우리는 2차 부등식을 이제 최고차항 쓰고 인수분해 꼴로 쓰고 x축 위쪽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이 자식을 전개해 주시면 16을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고 a도 구하면 b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빠르게 전개만 해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식이 여기 있는 식과 똑같기 때문에 a는 2일 거고 a가 2니까 b는 4겠네요. 인수분해 꼴로만 쓰시면 나머지는 그냥 전개해서 비교하는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를 볼까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라는 것은 2차식이 항상 x축 위쪽에 혹은 2차 부등식이 항상 x축 아래쪽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x축보다 항상 위쪽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랑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2차 부등식이 있을 때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전혀 없죠. 교점이 없다는 것은 실근이 없다는 것이고, 실근이 없다는 것은 허근이 있다는 것이고, 허근이 있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할 친구들은 판별식이 항상 기본적으로 0보다 작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2차식이 x축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등호 있는 친구들은 x축에 다 있는 것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x축에 다 있는다면 혹은 아래에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위에랑 조금 다르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닿는 것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중근까지 허용해서 아래에 있는 두 친구는 판별식이 0 이하, 위에 있는 두 친구는 판별식이 0 미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논리적인 흐름 과정을 항상 기억을 해서 도출해 내셔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 헷갈리거든요, 엄청. 2차식이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컸나?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혹은 다 있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즉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짝수 공식으로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K가 1보다 큽니다. 이게 바로 K의 범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68번. 여기는 2차 함수가 항상 x축 아래에 존재하시려면 x축 아래에 있다는 말은 교점이 없고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없고 실근이 없으면 허근이 있는 거니까 허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항상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68번의 답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이제 그래프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둘 다 그려서 풀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K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일 거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사실 우리가 맨날 이렇게만 그리지만 영원히 끝도 없이 내려가는 친구라서 X축이 어딘가에 있다면 항상 위쪽에 X축 위쪽에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위로 볼록이면은 언젠가는 이 X축을 관통하고 뚫고 지나갑니다. 영원히 내려가는 친구라서 항상 X축 위쪽에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탈락. K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그림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항상 X축의 위쪽에 존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K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해야 될 거고, 판별식 이 친구는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것이고, 짝수 공식으로 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고,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부등식을 풀어볼까요? 자, 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K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교점이 0과 4고 K축 아래, 여기는 미지수가 K라서 K축이라고 할게요. K축 아래 요 범위, 즉 이 친구는 범위가 0부터 4까지를 만족하는 범위가 나왔고,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번엔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겹치는 범위는 0부터 4랑 0부터 끝까지 여기네요. 그래서 결국에 얘가 답입니다. 얘랑 겹치는 범위는 0부터 4네요. 이런 식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면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양수음수일 때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에 해가 없다는 것은 x축 아래쪽에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x축 아래쪽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다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져 있는 거냐면 x축 위쪽이나 x축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즉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가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부등호도 반대 없다를 항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풀던 원래 문제로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요거 바로 옆에서 풀던 문제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65번부터 끝까지 이런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풀어볼까요?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쪽 혹은 닿아 있으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혹은 x축이 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혹은 같아도 돼요. 짝수공식으로 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짜증나게 루트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미지수가 k니까 k축을 이라고 얘기할게요. k축보다 2차 함수가 아래에 있거나 닿아 있어야 된다. 아래로 볼록 만나는 교점은 마이너스 루트 7이랑 루트 7. 이 k축에 대해서 아래쪽 여기 범위 박스형이네요. 포함이니까 등호 붙일게요. 마이너스 루트 7부터 루트 7까지. 요게 답입니다. 인수분해가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가끔 루트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요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마지막. 자, 이제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걸 조금 해석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 해석하는 거가 익숙하시면은 얘도 똑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 여기 있는 2차식이 1차식보다 위쪽에 있거나 닿아 있는 범위를 찾자는 거예요. 자, 2차식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여기 생겼죠. 자,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y는 mx 플러스 n. 자, 그러면은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범위는 언제냐면 여기는 1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요. 핑크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죠. 즉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범위는 요 사이 범위 여기입니다. 박스형.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 숫자만 보시고 x의 범위만 예쁘게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는 2차 함수 파란색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다. 자, 얘는 조금 특이해 보이지만 얘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분배 법칙 해주시고요. 이 자식들만 이항해 주시면 1번이랑 완전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등호만 없을 뿐. 같은 논리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 찾자. 등호만 없으니까 아까 썼던 등호만 빼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차 함수, 2차 함수 말고 2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fx라고 써있고 gx라고 써있고 fx는 파란색, gx는 핑크색. 자,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거나 닿아 있어도 된다. 더 위에 있다는 말은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 요 범위 날개형이네요. 그리고 여기 어디서부터 하냐면 정확하게 요점부터 마이너스 1부터 그리고 3부터 얘가 경계점이고요. 날개형이니까 큰 거보다 크거나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꼴로 써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80번 같은 경우에는 이항을 해주시면 gx만 이항해 주시면
78번 풀던 거랑 똑같은데 등호만 없는 버전이라서 여기까지만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81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조금 다른 케이스죠. 얘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것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둘 다 양수일 때, 즉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클 때, 얘는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차함수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이면서 여기는 gx도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자는 거예요. 둘 다 x축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자는 거야. 자 그러면 둘 다 x축 위쪽에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 같은 경우는 x축 위쪽에 있는 범위를 색칠해 주시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네요. 자 이제 gx를 x축 위쪽에 있는 범위를 색칠해 주시면 여기입니다. 둘이 겹치는 범위가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2부터 4까지 요 범위가 x축과 fx와 gx가 둘 다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예요. 2부터 4까지. 즉 이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은 2부터 4까지 요 사이 범위 써주시면 되고요. 자 또 이제 둘 다 음수일 때는 둘 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자 똑같은 논리로 한번 찾아볼까요? 좀 다 줄여야겠네요. 색칠만 예쁘게 합시다. 자 fx가 x축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여기네요. 그 다음에 gx가 x축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여기 또는 여기. 둘이 겹치는 범위가 완전 없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방법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그걸 실제로 부등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4 초과, 이렇게 부등식 범위로 바꿔준 다음에 이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수직선 하나에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랑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클 때 겹치는 범위가 없어서 그래서 해가 없는 겁니다. 1번은 해가 있었고 2번은 해가 없으니까 둘 다 답이니까 둘 중에 하나,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둘 다 답이면 둘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 포함해서 142초까지고요. 네, 활용 문제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식만 세우면 끝이거든요. 문제 푸는 거는 오히려 제일 쉬운 게 활용이라서 식만 잘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